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영상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비만도 없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너무 자주 해서 특별한 줄 몰랐던 미국인들 눈에 특별하게 보였던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했다가 완전히 효과를 보고 변해버린 사람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런 효과를 두고 Korean Effect라고 하면서 한국인이 사는 방식을 따라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고 아예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중 지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은 게 있는데요. 바로 그중 하나는 한국의 밥그릇이었어요. 최근 레딧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밥그릇을 이용하면서 쌀밥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의 요지는 밥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거나 한국 음식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식 밥그릇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이 밥그릇이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그냥 흔한 밥그릇이잖아요. 심지어 이거 한국 가정에서는 잘 쓰지도 않고 음식점에서만 쓰는 건데 이거 여기 쇠에 무슨 pseudoscience 무슨 유사과학 가짜 과학으로 이온 나와서 몸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밥그릇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그건 바로 밥그릇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어요. 이걸 한국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밥그릇이라는 게 정말 당연한 어떤 물건이라 그런 분들께 설명드리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밥그릇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일본에는 있는데 일본은 또 달라요.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어느 문화권을 가도 밥을 따로 담는 개념은 없답니다. 쌀밥이 주식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접시에 담아서 다른 반찬과 함께 곁들여서 먹어요. 일본도 접시에 밥을 담는 문화가 큰 나라라서 한국과는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만 유독 이런 밥그릇을 쓰고 있고 특히 이 스테인리스를 밥그릇으로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제로 처음 한국에 가면 이 쇠 그릇에 밥그릇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해하고 항상 한국에 갔다 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으로 이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한국 여행 기념품 중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한국의 밥그릇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신기한 물건이고 개념이에요. 특히 한국의 이 쇠 밥그릇 먹기 전에 흔드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 음식점 사장님들이 항상 외국인만 오면 퍼포먼스로 보여주셔서 이게 정말 한국적이고 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충격적이고 신선한 문화예요. 이게 한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진정한 로컬 문화라서 한국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한국의 밥그릇 이야기만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의 밥그릇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 항상 외국 놀러 가면 역사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밥그릇에 대한 역사는 한국에 놀러 간 미국인들이 항상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조사해보니 사실 이 밥그릇은 1970년대 식량난과 쌀 전략 정책 속에서 음식점 밥의 양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해 보급됐다고 해요. 당시 권장된 대표 구역은 있었는데 국립민속박물관 조사 자료에도 1970년대 밥 공기와 같은 크기로 기록돼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최초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밥그릇이래요. 와 무슨 한국은 밥그릇도 정부에서 개발해요. 진짜 좋은 나라야 진짜. 와 아무튼 이 밥그릇은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뜻이 깊은 밥그릇인 거죠. 그런데 이 밥그릇이 도대체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바로 이 밥그릇의 모양과 기업 때문이에요. 우선 이 밥그릇에는 밥을 넘치게 담지 않아요. 뚜껑이 있기도 하고 꼭 정량을 담아야 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쌀밥 음식점이 정말 많고 특히 멕시칸 음식점만 가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치포틀레에서도 쌀밥을 먹어요. 치포틀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이건 미국에서 거의 KFC, 맥도날드 수준으로 유명한 그런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예요.
한국에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프랜차이즈인데 물론 이걸 두고 멕시칸 음식이다라고 하면 멕시칸 사람들 화 많이 냅니다. 네, 이거 완전 미국적인 음식이라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칸 음식으로 쳐주지 않아요. 마치 미국에서 팔고 있는 괴상한 뭐 한국 치킨이나 뭐 김치 버거 같은 걸 두고 한식이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을 보는 느낌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치포틀레를 가면 쌀밥을 큰 그릇에 담아주거든요. 거기에 뭐 여러 갖가지 소스와 고기와 뭐 야채 소스를 올려요. 그런데 한국은 밥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밥그릇에 주죠. 이게 건강해진다고요? 네,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비만이 많은 미국에서는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인이 주로 먹는 빵은 같은 칼로리더라도 밥을 먹을 때 훨씬 포만감이 커지거든요. 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밥은 배가 빨리 불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그래서 뭐 식단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밀가루와 빵을 끊고 무조건 쌀밥을 먹으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축구 슈퍼스타인 홀란드도 매일 쌀밥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쌀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접시에 올리면 이 접시 얼마나 커요? 아무리 쌀밥을 많이 담아도 뭔가 양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이 한국식 밥그릇에 담으면 엄청 폭발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 한국 밥그릇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게 발생을 합니다. 어느 미국인이 말한 건데요. 이 한국 밥그릇 사실 미국인들이 보기에 밥이 엄청 많이 담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특유의 동그랗고 볼록한 디자인 때문에 내가 결코 적은 양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말해드릴까요? 이 햇반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인들도 한국인 마트에서 자주 사는 이 햇반. 이게 뭔가 얇은 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양이 많진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 밥봉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밥이 적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 햇반 밥 양은 210g이에요. 그럼 이 한국 쇠밥 그릇은요? 보통 150g에서 200g으로 햇반보다 적은 양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와, 그래서 이 햇반으로 밥을 먹는 것보다 이 쇠밥 그릇에 을 먹는 게 살이 훨씬 빠지죠. 특히 이 쇠밥 그릇에 밥 150g을 꽉 채워서 몇 끼니 세 끼를 먹으면 몇 끼니 햇반을 먹는 거에 비해 매일 180g의 쌀밥을 덜 먹게 되고 180g의 쌀밥은 270칼로리, 한 달 8,100칼로리를 덜 먹게 되면서 밥그릇만 바꿔도 1kg 이상이 빠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운동도 안 하고 밥그릇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니 미쳤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닌 실제 과학이에요. 밥그릇만 바꿔서 한 1년만 살면 거의 한 15kg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미국 비만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일본 밥그릇은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일본 밥그릇은 비주얼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엄청 작죠? 그리고 일본 밥그릇은 여기에 밥이 가득 차는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나면 배가 안 차요. 이건 제가 몸무게 많이 안 나가고 밥도 많이 안 먹는 저도 확실히 느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진짜예요. 저 비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만 얘기하면 여러분 댓글 30분 차단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 일본 밥그릇은 밥을 아무리 담아도 가득 차는 느낌이 없고 밥 한 공기를 딱 먹어도 배가 안 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밥을 더 담게 되고 이렇게 밥을 더 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결국엔 살이 찌는 거죠. 그런데 이 밥그릇을 보세요. 야, 이 쇠 밥그릇 개발한 한국인은 진짜 상 줘야 돼요. 이 진짜 천재 아닌가요? 엄청 쌀밥이 가득 담아진 느낌이 들고 양도 엄청 많아 보이고 이만큼만 딱 먹으면 실제로 배가 차요. 진짜 천재예요. 저도 1970년대 정부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외국인으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히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밥그릇을 개발한 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이게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말하기에는 이 밥그릇에 밥을 몇 끼니 먹어서 살이 빠진 이유가 단순히 밥을 적게 담갔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유는 조금 슬퍼요. 이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한국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텍사스 로드하우스에서 뭐 스테이크용 나이프와 포크를 사갔다면 한국에서 뭐 밥이나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그 나이프를 쓴다면 쓸 때마다 텍사스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겠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밥그릇을 쓸 때마다 한국 여행 갔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한국인이시라 모를 거예요. 미국인들은 한국에 비만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느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한국의 비만율은 뭐 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여자들이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insecure하게 느끼는데요. 이 insecurity,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자신감 부족, 약간 열등감,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생기는 불안감, 이라는 뜻이에요. 이 insecurity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 한국에 오면 진짜 살 더 빼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밥그릇을 미국에 사오잖아요. 절대 밥 전부 담을 생각조차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밥그릇에는 밥을 다 담지 않아도 접시에 담는 것보다도 훨씬 밥이 많이 담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비만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 비만학회에서 항상 작은 접시를 써라, 작은 컵을 써라, 이런 식으로 비만인들을 교육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미국에서 아니지 한 몇 년 전부터 진짜 이거 들고 있으면 미국인이다. 이거 미국의 아이템이다. 라고 엄청 유명해진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텀블러. 이거 진짜 미국에서 뭐 제 유튜브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도 보시던데 미국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단번에 아시죠? 미국에서 이거 안 들고 있는 여자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이거 들고 있는 여자 보이면 무조건 미국인이고 절대로 유러피안 아니에요. 정말 가장 미국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거대한 걸 보세요. 와 진짜 미쳤어요. 여기에 설탕 가득 담긴 라테를 넣어서 다 마시는데 미국인들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뭐 양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명인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면 뭔가 자기가 더 쿨해 보이고 부자처럼 보인다는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미국에는 있어요. 그런데 뭐 텀블러만 그런가요? 미국에는 뭐 모든 게 거대해요. 그리고 뭐 접시도 거대한 걸 정말 많이 써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미국보다 큰 접시가 있는 한국 음식점을 보지 못했고 가정식이나 뭐 호텔이나 뭐 어디든 큰 접시를 쓰는 곳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새 밥그릇 이건 정말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모를 법한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 가서 많이 사는 기념품 겸 생필품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인들만 모를 것 같은 걸 가져왔어요. 여러 글을 조사하고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으로 이거 정말 많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꽃무늬 쟁반. 이것도 한국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아이템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촌스럽다고 하지만 외국인들 눈엔 이게 정말 예쁘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문화 차이를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쟁반이에요. 아니 이게 왜 못생겼다는 거죠? 이걸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냥 분식집이라던가 뭐 옛날 할머니 집에서 자주 쓰는 이미지다 보니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서 그런 거라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쁘죠. 정말 신기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여드려야 해요. 한국 사람들 눈엔 이런 게 또 예쁘다고 하던데 이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진짜 최악의 디자인이고 최고로 촌스러운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접시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미국에도 이런 접시는 싸구려 음식점에 옛날에 많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훔쳐서 집에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옛날부터 이 접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집도 아니고 뭐 트레일러 같은 곳에서 사는 분들이 집에서 쓰는 그런 접시 디자인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서 요즘 잘 사는 집에서 이런 접시를 쓰면 도대체 왜 이런 접시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걸 사가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꽃무늬 쟁반이 그런 이미지인 걸까요? 뭔가 그럴 것도 같은 느낌도 드네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사오는 기념품 중 하나는 이거예요. 양은 냄비라고 하죠. 이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지가 뭔가 싼 냄비라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미국인들에게는 낭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기에 라면 끓여 먹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여행 갔다 와서 여기에 라면 끓여 먹으면 아직도 한국에 있는 느낌이 들고 한국 드라마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선물로 사다 줘도 한국을 뭐 좋아하거나 한국 드라마 많이 본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정말 정말 좋아요. 뭐 값이 싸지만 이걸 선물해 주면 다들 엄청 놀라요. 와,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던 바로 그 한국 라면 냄비구나. 와, 대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거 Korean Ramen Pot이라고 해서 해석하면 한국 라면 냄비라는 뜻이거든요. 한국 라면은 여기에 끓이는 게 정석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 라면 끓이면 더 맛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면 또 낭만이 아니죠. 좀 오래 써서 살짝 찌그러지고 좀 색깔도 사라져 있어야 이게 진짜 Korean 라면 팥이지. 진짜 이것만 봐도 라면 땡긴다. 와, 침 나오네요. 오늘은 코리안 맛 가서 한국 라면 좀 사와야겠어요. 또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기념품으로 사가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 노란색 양은 주전자와 이 노란색 양은 사발. 네, 막걸리 마실 때 쓰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 아니 이게 뭐가 예쁘다고 이걸 미국까지 가져가 그냥 등산 갔다가 뭐 파전 먹을 때 막걸리 따라주는 그 주전자잖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외국인들 눈에는 진짜 엄청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는 술을 이런 주전자에 담아서 마시는 문화가 없거든요. 술은 병에 들어있고 그 병을 그대로 테이블에 놓고 와인은 와인잔, 맥주는 맥주잔, 위스키는 위스키잔에 따라 마시죠. 술마다 뭐 전용잔이 있고 잔을 잘못 사용하면 뭔가 술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얗고 걸쭉한 술을 오래돼서 살짝 찌그러진 노란색 금속 주전자에 담아와요. 그리고 뭐 와인잔도 아니고 손잡이도 없는 커다란 노란 사발에 따라줍니다. 처음 보면 이게 술인지 유주인지 요구르트인지 아니면 누가 쌀죽을 차갑게 만들어 놓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입 마셔보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는 막걸리를 처음 마셨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은 왜 이런 술을 자기들끼리만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 약간 달고, 약간 시고, 탄산도 조금 있고, 밥 냄새도 나고, 술인데 뭔가 음식 같고, 음식인데 또 마시면 취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맥주는 뭐 맛있으니까 술을 처음 마시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뭐 와인은 처음 마시면 왜 사람들이 이 시고 떫은 포도물을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위스키는 그냥 입에 불을 붙이는 것 같죠? 그런데 막걸리는 처음 마시는 순간부터 사람을 안심시켜요. 나 술 아니야. 나 그냥 달콤한 쌀음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갑자기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와, 이 술 진짜 무서워요. 맛은 너무 착한데 결과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막걸리가 세계 최고의 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막걸리는 다른 술들과는 뭔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다른 술들은 술만 마시는 느낌인데 막걸리는 날씨와 음식과 장소를 같이 마시는 느낌이 나요. 비 오는 날에 뭐 파전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만들어낸 낭만인 줄 알았어요.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뭐 술맛은 뭐 다 똑같지 않나? 왜 비가 오면 갑자기 파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셔야 하지? 그런데 실제로 비 오는 날에 먹어보니까 네,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빗소리 들리면서 뜨거운 파전을 찢어 먹고 차가운 막걸리를 이 노란 사발에 따라서 마시면 갑자기 내가 한국 영화 속에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비를 맞다가 우연히 작은 식당에 들어와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뭐 인생에 사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중에는 술 자체보다 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원래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이 막걸리를 마시면 반응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일수록 새로운 술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뭐 맥주도 다 마셔봤고 뭐 와인도 다 마셔봤고 사케도 마셔봤고 뭔가 특별한 걸 찾다가 한국의 막걸리를 마시면 아니 세상에 이런 술이 있었어?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뭐 외국에는 한국의 술이라고 하면 다들 소주만 이야기하잖아요. 뭐 소주는 뭐 정말 유명한데 사실 막걸리는 아직 외국에 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막걸리가 소주보다 100만 배는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막걸리가 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사케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사케는 뭐 맑고 뭐 조용하고 뭔가 정갈한 술이라면 막걸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병 안에서도 뭔가 계속 움직이고 아래에는 하얀 게 뭐 앉아 있고 마시기 전에 흔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은 주전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막걸리는 계속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병으로만 마시면 자꾸 흔들어야 하는데 주전자에 담으면 따라줄 때마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여요. 물론 제가 지금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막걸리 전문가분들 댓글에 주전자에 따른다고 자동으로 완벽하게 섞이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화내실 수도 있어요. 네, 완벽하게 섞인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느낌이 그래요. 이 주전자를 들고 사발에 콸콸 따르면 막걸리가 그냥 술이 아니라 뭐 어떤 의식처럼 됩니다. 와인은 뭐 조금만 따라야 하잖아요. 뭐 잔을 기울이고 뭐 향을 맡고 빛에 비춰도 보고 입안에서 굴려보고 너무 뭐 복잡해요. 저는 술을 마시고 싶은 거지 시험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걸리는 그냥 주전자를 들고 사발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사발도 채워줘요. 서로 잔이 비었는지 보고 계속 따라주고 어느 순간 누가 몇 잔을 마셨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한국적인 술 문화 같아요. 혼자 예쁜 잔을 들고 뭐 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큰 주전자를 하나를 딱 가운데에 놓고 다 같이 나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양은 주전자와 사발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막걸리를 담는 용도만은 아니에요. 이걸 테이블에 놓는 순간 한국에서 비 오는 날 먹었던 파전집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막걸리를 유리컵에 마시면 뭐 맛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요. 스무디 마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란 사발에 마셔야 손가락으로 사발을 잡는 느낌도 있고 사발이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그 얇은 금속 소리도 있고 주전자 입구에서 막걸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도 있어요. 이건 술을 담는 물건이라기보다 막걸리가 막걸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의상이에요. 막걸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세제 보면 또 뭔가 느낌이 별로예요. 너무 반짝반짝하고 흠집도 없고 주전자 입구도 완벽하고 이러면 한국 식당 느낌이 아니라 뭐 한국 전통문화 체험 세트 같아요. 조금 찌그러지고 손잡이 부분 살짝 벗겨지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뭐 작은 자국도 있어야 이 주전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 줬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전자에 너무 감정을 넣는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국에도 뭐 오래된 맥주잔이나 뭐 오래된 위스키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흠집 하나 없는 새 잔보다 오래된 바에서 사용한 것 같은 잔을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음 주점자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싼 술집 물건인데 외국인 애주가에게는 한국 술 문화의 빈티지 장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냥 감성적인 건 아니에요. 막걸리는 오래 두면 뭔가 가라앉잖아요. 사발에 넣고 살짝씩 흔들흔들 해주면 그게 다시 올라와서 섞여요. 한국 사람들이 막걸리를 여기에 마시는 거. 이건 과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술을 마시는 그릇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술을 섞는 비율까지 그릇에 그려놨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소맥잔. 이거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웃었어요. 아니, 술잔에 왜 숫자와 선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 네, 이건 이 선까지 소주를 넣고 여기까지 맥주를 넣으면 맛있는 비율이 된다는 거죠. 와,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도 레시피가 있어요. 그냥 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비율로 취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폭탄주 같은 건 있어요. 뭐 맥주에 다른 술을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 이상한 술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보통 누군가가 그냥 감으로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조금 더 넣어. 아니 뭐 너무 많이 넣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술잔 자체가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넣으면 부드러운 맛. 여기까지 넣으면 조금 강한 맛. 여기까지 넣으면 오늘 집에 못 가는 맛. 네, 이런 식으로요. 제품마다 뭐 그림도 다르고요. 뭐 이름도 다르고 어떤 건 뭐 기분 좋은 비율, 뭐 어떤 건 폭탄 비율, 어떤 건 뭐 오늘 죽자 비율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여러분 밥그릇도 정부에서 정량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밥은 이만큼 먹어, 소주는 여기까지 넣어, 맥주는 여기까지 채워 이제 마셔. 그릇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맥잔이 외국인들에게 정말 재밌는 이유는 한국 술자리를 집으로 가져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소주와 맥주는 미국에서도 한국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유리잔에 섞으면 뭔가 한국에서 먹었던 소맥 같지 않습니다. 뭐 비율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 소주를 너무 많이 넣어서 뭐 한 잔 마시고 얼굴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맥주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냥 약간 이상한 맥주가 돼요. 그런데 소맥잔이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손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너무 한국적이에요. 설명서가 없어도 짠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에도 좋습니다. 한국에는 뭐 소맥을 잘 섞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숟가락으로 병을 치고 뭐 잔을 돌리고 맥주의 거품을 만들고 무슨 바텐더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고급 칵테일 바가 아니라 삼겹살 집입니다. 테이블에는 김치와 마늘과 고기기름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숟가락을 두고 술의 꽉을 보여줘요. 와,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고 빨리 취하고 모두가 같이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맥잔은 선물로 주기에도 정말 좋아요. 값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작아서 뭐 캐리어에 넣기도 쉽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면 바로 알아봐요. 와, 이거 소맥 마시는 잔이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에서 회식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계속 마시잖아요. 누군가가 뭐 오늘 한 잔만 마실게 라고 말하고 다음 장면에는 테이블에 엎어져 있어요. 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믿으면 안 되는 대사가 한 잔만 마실게 인 것 같아요. 절대 한 잔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맥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술을 뭐 엄청 좋아하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저는 술 별로 안 마셔요. 정말이에요. 지금 뭐 막걸리가 세계 최고의 술이라고 하고 뭐 소맥잔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저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 비만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아닙니다. 의심하시나요? 그리고 또 댓글에 뭐 막걸리 10병 마시게 생겼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댓글 30분 차단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무조건 사가야 하는 거 효자손.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귀여운 이름을 물건에 붙이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이에요. 미국에도 등을 긁는 도구가 있습니다. 백 스크래처라고 해요. 그냥 등을 긁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이름이죠. 기능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효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진짜 웃기죠? 효도하는 아들의 손이에요. 아니,
등이 간지러운데 아들이 와서 등을 긁어줘야 효자인 건가요? 그리고 뭐 아들이 없거나 뭐 아들이 있는데도 등을 안 긁어주면 이 대나무 막대기가 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조금 슬픕니다. 내 진짜 아들은 전화도 안 받는데 대나무로 만든 이 가짜 아들은 항상 내 옆에서 등을 긁어줘요. 와, 진짜 아들보다 효자손이 더 효자예요. 여러분, 이 이름 누가 만든 거죠?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냥 등 긁게라고 하면 아무도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효자손이라고 하면 갑자기 가족과 한국의 효 문화와 부모님의 외로움이 전부 들어가요. 3,000원짜리 막대기 하나에 한국의 유료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이름이 진짜 효자손이잖아요. 외국인에게 이걸 설명해주면 처음에는 진짜 안 믿어요. 이게 왜 효도하는 아들의 손이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설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등이 간지러우면 자식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고 자식이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효도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이 물건을 효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다. 물론 뭐 이게 뭐 정확한 역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한국 기념품이에요. 선물로 주면서 이걸 한국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의 손이라고 불러 라고 말하면 모두가 웃어요. 그리고 한번 등을 긁어보면 바로 조용해집니다. 와, 이거 진짜 시원해요. 손으로는 절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깨뼈 가운데 뭐 허리 위쪽 딱 거기요. 평소에는 뭐 모서리에 뭐 등을 비비거나 뭐 어떻게든 팔을 뒤로 꺾어서 뭐 긁다가 어깨가 다칠 것 같은데 효자손은 바로 닿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몸이 큰 사람이 많잖아요. 팔이 뭐 등에 잘 안 닿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뭐 좀 미국인들 비만이라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몸이 큰 사람일수록 효자손의 위대함을 더 빨리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상한 작은 손을 보고 웃다가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계속 긁습니다. 등도 긁고 머리도 긁고 뭐 소파 밑에 떨어진 리모컨도 끌어옵니다. 어느 순간 효자손이 효자 이상의 일을 합니다. 진짜 아들은 리모컨을 주워달라고 하면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효자손은 말없이 가져와요. 와, 또 효자손이 이겼습니다. 효자손 승!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효자손을 기념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할머니 집 벽에 걸려 있거나 뭐 오래된 목욕탕이나 뭐 시골집에 있고 뭐 대나무 색도 변하고 뭐 작은 손가락 부분도 까맣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뭐 오래된 생활용품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그 오래된 모습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새 효자손보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사용한 것 같은 효자손이 더 진짜 한국 같아요. 물론 뭐 할머니 물건 훔쳐가면 안 됩니다. 새 걸 사세요. 한국 여행 왔다가 한국 할머니 집에서 효자손 가져가면 그건 기념품이 아니라 절도예요. 그런데 이 효자손을 보면 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할머니 집이 생각나요. 여러분 한국 할머니 집에 가면 정말 신기한 물건이 많아요. 꽃무늬 쟁반도 있고 효자손도 있고 그리고 밥상 위에는 이게 있습니다. 네, 이 우산처럼 생긴 음식 덮개. 이거 이름 뭐죠? 밥상보라고 하나요? 음식 덮개라고 하나요? 저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밥상 위에 작은 모기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음식도 짜물잖아요. 왜 음식에 텐트를 만들어준 거죠? 열어보면 안에는 뭐 김치와 나물과 뭐 생선과 밥이 들어있어요. 음식들이 작은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은 음식이 있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요. 뭐 접시에 랩을 씌우거나 뭐 플라스틱 통에 담거나 그냥 귀찮으면 뭐 접시째 냉장고 안에 넣죠. 그런데 한국의 옛날 집에서는 밥을 먹고 남은 반찬을 상위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 우산 같은 걸 덮어놨어요. 그러면 파리나 뭐 벌레가 음식에 앉지 못하는 거죠. 처음 보면 단순해요. 그냥 뭐 망사로 된 작은 우산입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정말 귀여운 물건이에요. 음식은 숨을 쉴 수 있고 사람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 있고 벌레만 들어가지 못해요. 완벽하잖아요. 플라스틱 뚜껑처럼 뭐 음식 위에 닿지도 않고 랩처럼 몸에만 뭐 버릴 필요도 없고 여러 접시를 한 번에 덮을 수도 있어요. 와, 한국 사람들은 밥상을 하나의 생태계처럼 보호합니다. 밥상 위에 작은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걸 펼치는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접혀 있을 때는 그냥 길쭉한 물건인데 버튼을 누르거나 뭐 위로 올리면 갑자기 촥 하고 펼쳐져요. 작은 우산처럼요.
외국인이 처음 보면 무조건 한번 짜기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접었다가 펼치고 다시 접었다가 펼쳐요. 음식을 안 덮고 계속 장난만 칩니다. 그러다가 손가락 끼입니다. 네,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의 이런 물건들을 보면 뭔가 따뜻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 이거 말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슬퍼지는데 이걸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 항상 슬프거나 행복한 장면에서 옛날 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거든요. 바닥에 뭐 작은 밥상이 있고 반찬이 여러 개 놓여 있고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고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몫을 따로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밥상 위에 그대로 두고 이 덮개를 씌워 놓는 거죠. 나중에 와서 먹으라고요. 와, 생각하면 조금 따뜻하지 않나요? 음식이 남아서 덮어놓은 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상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은 그 물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집에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무늬 쟁반과 양은 냄비와 효자손과 음식 덮개가 모두 같은 느낌을 줘요. 비싸지 않고 고급스럽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생활이 보입니다. 누가 막걸리를 따라줬고 누가 등을 긁었고 누가 밥을 먹고 남은 반찬을 덮어놨는지가 보여요. 미국에서 파는 기념품은 대부분 그 나라의 유명 장소를 작게 만든 거예요. 좌우에 여신상 모형, 뉴욕이라고 적힌 컵,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 같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사가는 이상한 물건들은 유명한 장소를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 평범한 한국 사람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 비 오는 날 누군가와 막걸리를 마신 장면, 드라마 회식에서 소맥을 너무 많이 마시는 장면, 드라마 주인공 할머니 집에서 효자손을 발견하고 웃는 기억, 밥상 위에 작은 우상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었던 기억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니 왜 저런 걸 굳이 돈 주고 사가? 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궁궐 모양 자석보다 이런 물건이 훨씬 강한 기억일 수 있어요. 자석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며칠 지나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막걸리 주전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꺼내고 소맥자는 친구들이 올 때마다 사용하고 효자손은 등이 간지러울 때마다 찾고 음식 덮개는 여름에 식탁 위 펼칠 때마다 한국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기념품은 그 나라를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했던 행동을 다시 하게 만드는 물건 일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온 짐 샬럿